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 저녁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지연 해설위원, KBS 허솔지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구의 참견은 7월 첫 주를 맞아서 지난 6월 달을 정리하고 7월을 예상해보는 월간 야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월간 야참 6월호에 이어서 7월호에도 10명의 KBSN 판정단이 뽑은 이달의 선수가 표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지금 월간 야참 7월호 표지를 보고 계신데요. 방송 마지막에 표지 모델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지난 6월 달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류지연 해설은 지난주에 그 보셨어요? 유격수 특집? 야, 난리 났습니다. 벤틀레그 슬라이딩 설명하면서 바닥에 누우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진짜 앉긴 했어요. 앉긴 했는데 카메라는 비치지. 내가 이걸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한 번에 일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KBSN 스포츠 너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그 영상 다시 보시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난 야참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유격수 그리고 허솔지 기자와 함께하는 이번 주 야참이 되겠습니다. 6월 한 달 성적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구단의 지난 6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반전이 아주 컸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6월 월간 팀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승률 1위 팀은 바로 KT 위즈였습니다. 15승 8패 기록을 했고요. LG가 2위, LG는 6월 달에도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키움 히어로즈의 반전도 아주 컸습니다. 14승 9패 2무를 기록했고 SH 그리고 NC, 한화 이글스가 지난 6월 6위, 승률 6위를 기록했습니다. 13승 10패 1무, 두산 롯데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스,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6월 좀 고전을 한 달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일단 뭐 시즌 전에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을 때 뭐 KT와 키움은 사실은 4강권은 그렇죠.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있었고요. 뭐 이제 K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베테랑 야수들 맞습니다. 복귀하면서 좀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뒀었고, 그다음에 키움은 굉장히 선발진이 안정이 되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됐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도 KT와 키움은 어떤 이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7월 2일 기준으로 현재 팀 순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가 되겠습니다. 6월 달 한 달의 순위가 아니라 현재까지 순위가 되겠습니다. LG 트윈스가 1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H 랜더스와의 경기차가 한 경기 반 차로 벌어졌습니다. LG가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허솔 기자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일단 KT와 키움이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한화의 이 표에 보면은 7승, 이게 7연승, 이제 7월 1일까지 하면 8연승이잖아요. 맞아요. 네, 한화의 약진, 그러니까 팬들을 행복하게, 진짜 행복하게 하는 예, 한화의 선전. 네, 그리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최하위 삼성. 네, 그러네요.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팬들의 이목을 끈 6월달 이슈부터 그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역시 한화 이글스 얘기가 되겠습니다. 독수리의 비상입니다. 6월 순위에서 봤듯이 한화 이글스의 비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탈꼴찌에 성공한 이후에 안정적인 어떤 순위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월간 6위를 기록을 했고 어제 7월 2일 경기에서 어제 경기에서 물론 연승이 끊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팀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제가 그 구단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 최은성 선수가 이제 후배들을 모아놓고 파이팅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재밌게 하자. 근데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기면 돼. 맞아요. 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재밌으면 이기면 재밌죠. 네, 이기면 재밌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화 선수들이 이전까지 좀 절실함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 이기는 재미를 젊은 선수들이 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연승이 좀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18년 만에 7연승이더라고요. 7연승을 했던 것이. 이게 2005년 6월 11일 이후에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6,593일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2005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지금 이제 고3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7연승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7월 1일 경기까지 하면 8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맞아요. 그때 이제 8연승을 했던 6월 12일이 LG전이었는데 당시에 LG 선발 투수가 최원호. 지금 아, 하나의 그래요? 최원호 감독.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18년 전에는 하나의 연승을 막아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최원호 감독이 지금은 이 연승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이 된 거죠. 참 재밌는데, 네. 그래서 하나가 6월에 24경기 13승 10패 1무, 5할 때 승률에다가 이렇게 연승을 달리면서 아까 확인을 하셨다시피 그 리그 전체 순위도 8위까지 지금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게 뭐 날짜 얼마예요? 저는 지금 되게 숫자도 네, 기억 잘 안 나는데. 6,593일. 저같이 셈이 약한 사람은요. 저같이 셈이 약한 사람이 이걸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18년 만에 7연승 기록한데 물론 전력이 안정됐다는 얘기가 일단은 뭐 가장 뭐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 타선의 응집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러니까 기록으로 봤을 때도 뭐 노시안이 뭐 4할 1분 7리, 그다음에 최은성이 4할 5분 5리, 그다음에 결승타가 노시안이 4개, 1위, 김인환, 최은성이 결승타가 3개. 그러니까 뭐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와 있는 기록들 말고 제 눈에 다른 부분들이 두 가지가 들어온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보통 안타나 이루타를 쳤을 때 보통 떡아웃을 보고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전 최원호 감독 전에 어떤 세레모니는 안타를 친 선수만 기뻐요. 그냥 본인들만 기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떡아웃을 했을 때는 그냥 거기에 야 대꾸? 대꾸해주는 네, 그냥 정도? 그 정도 그냥 뭐 손 흔들어주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모습을 잘 보시면 그래요? 덕아웃에 있는 그 다른 그 선수 외의 선수들이 더 기뻐합니다. 아, 야, 이게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이제 안타를 쳤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서 세레모니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내 동료, 내 선후배가 했다는 거를 같이 이렇게 좋아주기 때문에 더 좋아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벤치의 어떤 그런 분위기, 떡아웃의 분위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이야, 뭐 이런 부분이 제 중요한 눈에 이제 부분이네요. 하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아시는 수비 시프트. 투수 입장에서 빗맞은 타구가 나왔을 때 안타로 연결되거나 실책으로 연결되는 타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하거나 멘탈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시프트를 가져가면서 누가 봐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타구들은 처리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안정화된다.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큰 실수가 이렇게 막 기복이 심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뭐 전체적으로 팀 연승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뭐 제 눈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비가 안정화됐다는 것은 그 효과를, 그 덕을 볼 수 있는 거는 마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운드도 확실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8연승 기간 동안에 평균 자책점이 1.75예요. 대단하네요. 네, 8연승 기간 동안 4경기에서 1점대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발진이 안정이 돼 있다라는 게 굉장히 하나 입장에서는 큰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기간 동안에 선발승이 6승인데 이 문동주, 페니아, 산체스 선수가 2승씩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선발진이 안정이 돼 있고 또 불펜도 든든하게 또 받침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승 기간에 평균 자책점이 2.36인데 이게 LG 불펜 다음이었거든요. 불펜까지도. 네, 이 기간 동안에 뭐 강재민, 김범수, 뭐 정우람 이런 선수들은 평균 자책점이 0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발과 불펜 이 둘 다 모두 다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켜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선과 수비가 지원을 해주면서 정말 하나는 뭐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네. 아까 연승 기간 동안에 특히 선발 투수들이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문동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문동주 선수가 사실 5월달에 약간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래서 문동주 선수 역시 신인 선수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승 기간 동안에 2승을 문동주 선수가 챙겨갔습니다. 신인왕 경쟁이 좀 약간 좀 빠른 시기이긴 하지만 문동주 선수 다시
아주 유력한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다. 문동주란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신인왕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시즌 전서부터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가 누구냐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문동주다. 맞아요. 라는 어떤 한 표를 다 던졌었고 특히 뭐 4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었고 시즌 중간에 제 기억으로는 시즌 중간에 몸에 맞는 볼, 몸에 맞는 볼 던지면서 조금 0점이 흐트러진 어떤 점이 있었는데 그걸 다행히도 정신적으로 이제 멘탈적으로 좀 이제 이겨내면서 다시 자기 페이스를 찾았거든요. 일단은 뭐 이닝의 관리도 분명히 있다고 지금 하나 이글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완주를 한다면 문동주가 제일 가깝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야, 이렇게 되면 하나 이글스 올해 성적도 잡고 신인왕 타이틀까지 잡고 올해 한화 팬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즌 끝까지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외국인 타자 얘기였었잖아요. 하나 이글스가 외국인 타자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뭐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오그레디 퇴출 이후에 윌리엄스 선수를 데려왔고 합류를 시켰습니다. 아직은 뭐 조금 더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3경기만에 홈런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윌리엄스 일단은 선수. 뭐 현재 뭐 5경기를 했고 네. 또 재능에 드는 것도 한 가지는 일단 수비를 나갔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한다. 아, 수비 열심히 한다. 수비 나갔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한다. 또는 그라운드에 있을 때 굉장히 얼굴이 밝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지질 않았기 때문에 뭐 그 그러네요. 연승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갔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대기 타석이나 타석에 있었을 때 어떤 스윙이나 파울볼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밝은 모습, 좀 어두운 모습, 밝은 모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 어떤 하나 다른 선수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시즌 초반에 오그레디 선수가 뭐 전혀 도움을 못 줬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예, 거의 이제 없었죠. 그런 거기 활약이.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왔을 때 윌리엄스의 그런 행동 하나만이라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해석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 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좀 민감해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과연 지금 하나 이글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수베르 감독이 계속 있었어도 과연 지금 성적이 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참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해요. 맞아요. 수비라 감독도 굉장히 열정적인 감독이고 맞아요. 그리고 하나 이글스를 어떻게 세대 교체를 할 것인지 리빌딩을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뭐 감독을 할 때도 상대 벤치에 있었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감독이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덕아웃에 한정된 공간에서 감독이 있잖아요. 근데 수비라 감독은 전체를 다 썼어요. 맞아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왔다 갔다 맞아요. 하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초반에는 그러니까 수비라 감독이 부임하고 초반에는 그 하나 선수들을 좀 깨우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 좀 봤을 때는 좀 지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정말 뭐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다 해봤는데 특히 4월 달에 이제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좀 지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조금은 열정적인 모습보다는 의욕이 좀 더 떨어진. 정적인 어떤 수비로답지 않은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최원호 감독은 누구보다도 피셔스에서 젊은 선수들하고 꽤 많은 시간을 맞아요. 보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잘 조합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아주 명쾌하게 겸양하게 답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힘들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 이글스 탈꼴찌를 넘어서 더 높은 곳을 기대하게 하는 그야말로 행복한 하나 이글스입니다. 오랜 팬들의 기다림에 화답하는 독수리의 비상이 더 높이 더 멀리 계속되기를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이슈는 삼성, 롯데, 기아의 잔인한 6월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롯데, 기아 참 인기 팀들이죠.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들인데 이 세 팀에게는 6월이 좀 잔인했습니다. 먼저 롯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롯데를 올 시즌 표현하는 단어 다 아시겠습니다.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아, 6월 달에 롯데는 기세가 좀 꺾인 모습이었었죠. 네, 롯데 기세 정말 무서웠잖아요. 무서웠어요. 네, 그 예. 두 글자로 다 설명이 되는 팀이었는데 이 개막하고 첫 달에 정말 무서운 팀이었는데 조금 이제 기세가 좀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6월이었어요. 근데 사실 초반에 성적이 좋을 때도 롯데는 뭐 3할 타자들이 질비하거나 뭐 거포가 많다거나 그렇다고 선발이 정말 튼튼하다거나 사실 라균한 그렇죠. 선수를 제외하고는 맞아요. 조금 맞아요. 불안한 면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득점권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귀신같이 점수를 맞아요. 가져가는 맞아요. 네, 그런 선수단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6월 들어서는 좀 부상 선수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성적으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 6월 25경기 9승 16패. 그러니까 승률이 3할이거든요. 그러니까 6연속 루징 시리즈를 하면서 그 전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승패 마진을 사실 다 잃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5할 좀 넘는 승률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페이스가 떨어진 게 아닌가 롯데.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는 고비가 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고비가 올 때마다 항상 잡음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잡음이 좀 있었죠. 이 항명 사태 뭐 네.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터져 나온 것이 1, 2군 코칭 스태프 교체 뭐 이런 것이 됐습니다. 뭐 단장에 갑자기 귀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자본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군 수석 코치를 박금식 코치에서 이종훈 퓨처스 감독으로 또 배용수 메인 투수 코치를 이제 퓨처스 총괄 코치로 보내고 이제 김현욱 코치가 투수 코치로 왔는데 이 코치진 개편을 두고 이제 항명 사태 또 뭐 불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롯데 구단 측이 일단 밝힌 내용은 항명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너무 좀 과했다. 그 네, 얘기는. 감독과 코치 사이에서는 언제나 그런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의견 개진 좀 거친 의견 개진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롯데가 좀 그 기점에 있다 보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제 단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적이 좋으면 사실 그게 맞아요. 예, 크게 맞아요. 불거지지 않는데 이렇게 수면 위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거 보면 롯데에서도 사실 롯데가 이 초반에 잘 하다가 성적이 좀 하락하는데 예민한 맞아요. 팀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팀 내분이 어떤 내홍이 먼저이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인지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들려 나오는 것인지 닭이 먼저인지 뭐 달걀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잡음이 나온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저한테. 오늘 저 개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의 때는 나오죠. 어려울 때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뭐 게임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할 때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감독을 할 때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떤 본인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과감 없이 해야 될 일은 충원을 해라. 대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자 이거예요. 논쟁을 하고 예, 치열하게 어떤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 의견이 있으면 정답은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결정은 내가 하겠다. 감독이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롯데 자이언츠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서튼 감독이 뭐 지금 같은 어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한 시즌 꾸려 나가다 보면은 야구단도 마찬가지고 일단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견 대립은 분명히 있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도 롯데가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선발진이 아까 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지가 일단은 어떤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나균환 선수라든가 노진혁 선수 이런 부상 선수의 복귀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력이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중계를 내려갔을 때도 그 나균환 선수하고 최준영 선수. 최준용 선수 네, 있죠. 최준영 맞아요. 선수는 지금 1군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예. 1군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 좀 불펜 투구를 좀 했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퓨처스에 있는 코칭 스텝이 아니고 지금 1군 스텝에서 지금 확인을 하는 작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다음 주는 뭐 예상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나균환 선수는 화요일 경기를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최준영 선수도 뭐 100%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엔트리에 등록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이번 주부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진혁 선수는 지금 2군에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코타와 컨디션을 보고 등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롯데자이언츠 아직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아직 플러스 요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 올 시즌 그 기세를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아 타이거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도 지난 6월 참 힘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기아 역시도 좀 잡음이 있었죠. 코칭 스태프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는데요. 이 정명원 코치를 잔류군으로 옮기고 서재은 코치를 1군 투수 코치로 보직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선발 불펜 처음부터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부터 시작해서 조금 불안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6월 들어서 이게 조금 나아져야 될 시기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뭐 롯데와 마찬가지로 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국 감독이 6월 달은 치고 올라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군 제대 선수도 있고 부상 선수도 돌아오기 때문에 6월 달은 이제 완전체로 출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팬들의 역시 기대 역시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좀 반등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참 팬들도 많이 맞아요.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에 기아가 올린 승수가 7승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7승 15패 1무로 아이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상 선수 복귀가 누구보다 기다렸던 팀이 사실 기아인데 그럼요. 이런 성적표를 받아드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순위도 사실 9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6월에는 반드시 또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앞으로가 더 사실 준비하는데 예, 필요한 부분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선발 마운드가 기아 타이거즈는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이의리 선수가 일단 퓨처스로 내려갔고 메디나 선수도 퓨처스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경기 앤더슨이 뭐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양현종 외에는 선발 마운드가 좀 너무 불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디나 선수에 대한 교체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고 대체 선수 뭐 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종국 감독께서 뭐 메디나가 1군에 다시 등록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그 얘기는 하신 걸 교체란 보면 얘기죠. 네, 그 얘기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줬네요. 네, 그 얘기는 교체란 교체를 하는 얘기죠. 것 같아요. 대체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사도 났는데 대만에서 기사가 났어요. 대만에서요? 네, 대만 리그에 뛰고 있는 투수인데요. 사실 올해 그 대만 리그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선수가 있는데 우안 마리오 산체스라는 선수예요. 지금 올 시즌에 10경기에 나와서 8승 1패,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1.44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대만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아 구단에 한번 물어보니까 일단은 유력한 그러니까 리스트업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은 맞다. 하지만 뭐 유일한 선수라고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심작 단장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이 파노니 선수 얘기도 나오긴 파노니 했었어요. 선수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메디나 선수의 대체 선수를 찾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다음 주 정도면 좀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반 넘어섰고 뭐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팀을 다시 세팅해야 되는 그리고 다시 꾸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마 비자 문제가 제일 문제가 크거든요. 그게 그렇겠죠. 예.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은 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외국인 어떤 선수를 중간에 교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최소 3주에서 그렇죠. 4주, 5주까지 걸리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비자 문제예요. 맞아요. 절차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에 좀 활동하는 선수가 만약에 좀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지금 시기적으로 올스타 브레이크의 일주일간의 어떤 그런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요 시기를 좀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좀 전력을 세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아마 외국인 교체 그리고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아 팬들 아직 지금 시즌 많이 남아있고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아마 반등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월 한 대를 8위로 마무리한 롯데, 9위로 마무리한 기아보다 분위기가 더 사실은 좀 처져 있는 것, 침체되는 곳이 바로 삼성 라이온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삼성 얘기를 김도환 기자와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6월 순위가 10위, 현재 최하위로 삼성 라이온즈가 처져 있습니다. 9위와의 승차도 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탈꼴찌가 더 네. 급한 상황이 됐어요. 네. 저도 야구 기자이기 전에 야구 팬인데 네. 삼성의 탈꼴찌를 걱정하는 상황이 오게 될 줄은 정말 그러니까 몰랐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만큼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삼성입니다. 최하위고요. 9위 기아와의 승차가 이 게임 차가 4경기 반 차가 나요. 벌써 이렇게 4경기 번차가 되고. 네, 그러니까 중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한데 삼성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6월은 뭐 악몽이 아니라 사실 참사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5경기 7승 18패인데 승률이 꼴찌고 삼성은 사실 팬들이 이기고 있어도 이게 불안했던 한 달이었던 거예요. 5점, 6점을 못 지키니까. 네, 그러니까 이기고 있어도 이길 것 같지 않고 왠지 좀 불안한. 네, 불안한 그런 한 달이었어요. 선발 불펜 모두 5점대 평균 자책점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마운드가 붕괴되고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성적을 지금 받아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사실 지금 반등이 가장 절실한 팀이죠.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은 저희가 그 삼성 얘기 잠깐 하면서 맞아요. 그 내야 수비의 문제 그런 것들이 마운드의 어떤 부담까지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지찬 선수가 지난 경기 실책하고 퓨처스 갔잖아요. 네. 예. 그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지찬 선수가 송구에 대한 어떤 부담감, 입스가 온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픈 어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삼성 라이온스가 시즌 시작할 때부터 센터라인, 이 젊은 센터라인이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삼성의 미래 또는 어떻게 보면 KBO 리그의 어떤 그럼요. 젊은 내야수들, 그럼요. 그다음에 센터라인의 김현준, 굉장히 유망주 선수들이 좀 발전하고 좀 커나가기를 좀 바랬던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제 김지찬 선수는 저는 특별히 좀 정이 가는 게 저랑 키가 비슷해요. 네. 저는 아까 작은 선수들이 좋거든요. 위원님이 조금 더 큰. 제가 좀 많이 크죠. 많이 큰가요? 많이 크긴 한데 저렇게 작은 선수가 특히 김지찬 선수처럼 이렇게 작은 선수가 프로의 지명을 받고 그렇죠. 이 어떤 그 큰 선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맞아요. 가지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겠나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삼성 라이온스도 사실은 이제 김상수라는 선수를 유격수에서 이루수를 보내니까 김지찬의 가능성, 유격수 가능성, 그다음에 김지찬이 또 송구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김지찬을 이루수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를 안 잡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생각대로 지금 안 돌아갔던 부분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특히 송구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의 이 단어 선택, 주변에서의 단어 선택도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입수라는 표현을 쓰듯이 그런 어떤 이런 표현들이 자칫 정말로 김지찬 본인한테 그런 것들이 자리를 매기면 정말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매몰돼 버릴 수밖에 없군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 라이온스에 있는 퓨처스에서 지금 재정비를 하게 내려가 있지만 아마 삼성 라이온스 좀 2군 지금 퓨처스에 있는 어떤 코칭 스텝 담당하고 있는 어떤 수비 코치들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접근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경산에 합숙, 저는 이제 그걸 아직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많은 시간을 훈련을 시키고 좀 대화를 통해서 하려면 아마 경산에 있을 거라 예상을 좀 해보는데 저는 하여간 돌아올 때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지찬의 어떤 장점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재정비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한 2가지 정도가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지만 저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섣불리 제가 김지찬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한답시고 조언을 잘못했다가 그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삼성 라이온즈의 코칭 스태프들 그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시안 게임에 또 제가 코칭 스텝 김지찬 선수가 지금 뽑혀서 맞아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지금은 참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오늘만큼은 기술적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야, 이 선배다운 네, 모습이 네. 있네요, 진짜로. 이 김치환 선수를 정말 마음에서 걱정하는 그렇죠. 마음으로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김기찬 선수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변의 그렇죠. 코칭 스태프들의 어떤 심리 상담 그리고 마음을 도닥여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지금은 기술적인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 라이온즈 코칭 스태프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고 또 아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뽑혀 있고 또 삼성 라이온즈 미래를 책임질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팬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좀 마음을 따뜻하게 먹고 네. 김치환 선수를 좀 기다려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마음같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정신적인 어떤 맞아요.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박지만 감독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을 준 것뿐이지 2군에 내려보는 게 좀 감정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 선수 힘내시고 다시 우리가 아는 김치환으로 돌아오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삼성 라이온스는 기아 타이거즈와 마찬가지로 상무에서 전역하는 선수 최치영 선수라 최재강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6월 달에 반격을 굉장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그 반등을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삼성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뭐 제가 저번 주에 다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은 모든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의 어떤 구성원을 봤을 때는 그 중간 역할,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구자욱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베테랑 아니면 젊은 선수들. 그러네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 라이온스 코칭 스텝도 올해 시즌을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어요. 구자욱 선수가 빨리 복귀해서 어떤 그런 중간에서의 가교 역할을 또 한다면 또 삼성은 또 힘이 있는 팀이고 이런 그런 뭐 팀이기 때문에 또 반등을 저 역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세 팀이 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스, 삼성 라이온스 6월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팀 모두 6월 달에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혼돈의 중위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지껏 저희가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위권을 달리던 팀들이 약간 좀 6월 달에 처지면서 하위권으로 내려앉았고 또 하위권에 있던 키움 히어로즈와 KT 위즈가 반등을 하면서 중위권이 굉장히 좀 혼전의 양상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올라올 팀은 역시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올라올 팀이 어떻게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야구 팬들은 아 그래 뭐 키움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키움이 6월에 승률이 3위입니다. 예, 25경기 14승 9패 2무. 그러니까 리그 순위만 봐도 6월 초에 9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6위까지 올라왔고 가장 큰 원동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선발진 그리고 이정우 예, 반등을 시작한 이정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키움은 사실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좀 저평가되는 팀이잖아요. 항상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항상 본인들의 어떤 저력을 스스로 입증해내는 팀인데 또 지금이 그 과정이 아닐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키움 걱정 안 해도 될 것 네, 같네요. 정말 안 해도 보니까. 되겠네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키움과 함께 돋보였던 팀은 바로 KT 위즈입니다. KT 위즈가 아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6월 한 달 동안 승률 1위 팀이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베테랑 타자들이 아주 돋보인 6월 맞아요. 한 달이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김상수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김상수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FA 2번 하고 왔는데 내야 막내다. 그러더라고요. 아, 막내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황대균 선수보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재균이 형, 병호 형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가 여기서 내야 막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경수, 박병호, 그러네요. 40대, 40으로 다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타선의 경험이 또 KT의 한 맞아요. 힘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승리한 경기들을 보면 사실 꼭 필요할 때 이 베테랑들이 정말 해결을 해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팀 타율도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6월 승률 1위, 그러니까 꼴찌까지 떨어졌었는데 팀 성적도 이제 7위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근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강철 감독은 사실 그 원동력으로 쿠에바스의 합류를 또 뽑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승수는 사실 1승인데 이제 선발 등판한 3경기 모두 KT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타의 조화가 어쩌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쿠에바스 복귀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강철 감독이 꼽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타자들과 함께 KT의 선발진 역시 또 막강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와 키움의 반등, 한화의 약진, 중위권 싸움이 어떻게 보면 정말 혼돈의 양상으로 빠져든 6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고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순위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순위 경쟁에 있어서 특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체력 관리, 그다음에 체력 컨디션 관리. 관리죠. 예, 컨디션 관리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반환점을 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져 있는 그만큼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 휴식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느냐. 그다음에 그 좀 휴식을 취하면서도 어떻게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식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사실은 그 장염을 걸리는 선수들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칭 스텝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외의 변수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레이닝 파트, 컨디션 파트들이 선수 관리를 할 때 전체적인 어떤 그 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음식에 대한 어떤 관리도 그렇죠. 아마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어떤 팀들이 반전을 선사하면서 순위표를 흔들어 놓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월에 3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7월에 KBO에는 또 어떤 이슈가 생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7월을 전망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의 전망입니다. 7월의 전망, 별대라잔치 올스타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역시 7월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올스타전이 되겠습니다. 오는 7월 15일 사직에서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제 기억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네, 2007년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16년 오. 만인데요. 사직에서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사직 구장이 2025년 시즌이 끝나고 나면 재건축 때문에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그 현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별들의 축제일 수도 있는 그렇게 되겠네요. 거죠. 네, 네. 예. 이번 올스타전 사직에서 열리는 만큼 이 롯데 선수들의 어떤 활약 그리고 또 롯데 선수들이 올스타전에 몇 명이 과연 뽑히느냐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돼서 한동안 사실은 그게 또 이슈가 되기도 네,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박병호 선수, 뭐 최정 선수, 이 선수가 그래도 잘 방어를 했네요. 그래도 네, 네. 사실- 어떤 선수들이 뽑혔나요? 사실 롯데 대 나눔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죠. 그럴 수도 게다가 또 있었어요. 초반에 롯데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 또 예측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7명이 롯데 선수가 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발 박세웅을 비롯해서 외야에 이제 루키 김민석 선수가 포함이 됐고요. 근데 이제 롯데 선수가 아닌 선수로는 1루수 박병호, 이제 3루 최정, 또 외야에 이 구자욱과 피렐라 선수가 드림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나눔팀에서는 역시 양현종 선수가 뽑혔고 최지민 선수도 나눔팀에서는 네.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우석, 박동원, 최은성, 김혜성, 노시환, 김주원 선수도 이제 유격수 자리에 올렸고 외야에는 이정후, 소크라테스, 박건우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지명타자 올렸습니다. 올스타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스터 올스타. 네. 미스터 올스타 97년 미스터 올스타시죠? 너무 옛날 얘기다. 아니, 근데 이게 옛날 얘기하면 또 아저씨 같아가지고 또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네. 이제 미스터 올스타 하면 저도 네. 사실은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미스터 올스타 하면 자동차 줬잖아요. 그렇죠. 항상 자동차 위에서 이렇게 누워서 포즈하는 그 네, 사진 저도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네, 네. 예, 그거 하셨죠? 저도 본네트에 올라갔어요. 그게 본네트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 당시에 차 어떤 거 받으셨어요? 그건 얘기해도 되나요? 오, 소쓰리? 오, 좋은 차 받으셨네요. 소쓰리? 뭐 했는데 뭐 대구였어요. 네네. 사실 이제 삼성 라이온스의 유력한 MVP 후보가 네. 제가 이제 9회 안타를 치기 전까지 이승엽 감독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구구장에서도 열렸었고 이승엽 감독이 뭐 투표를 하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승엽 감독이 MVP를 받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1점 차로 이제 투아웃 만루 상황이었어요. 투아웃 만루 상황에 풀카운트에서 제가 파울을 제 기억으로 한 5개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긴장감이 가져간 거죠. 만루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이제 올스타전이라면 뭐 크게 이제 승리에 대한 부분들은 맞아요. 어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또 재미가 좀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9회 초에 한 점 차에 계속 조그만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파울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흥미롭지 않았나? 그러면서 임팩트가. 예, 그러면서 이제 안타를 치면서 역전타가 됐던 부분. 임팩트가 예, 겁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승엽 감독이 가져가야 되는 MVP를 제가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대구의 대리점으로 가서 이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직접 선수가 가서 받아와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게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 그것도 대구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뭐 저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내려가셨었는데 네. 그 대리점 한 분이 이승엽 차를 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냐고 아, 진짜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팬투표, 선수단 투표 모두 이정우 선수가 1위 기록을 했습니다. 야, 역시 이정우는 슈퍼스타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정우 선수를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논한다는 것도 예. 아, 그런가요? 뭐 진짜 4월달, 5월달도 뭐 괜한 걱정했다는 얘기도 맞아요. 네. 했었고요. 예, 예. 조금 이제 뭐 타격 폼의 수정이나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가 조금 이제 고전을 하긴 했지만 역시 뭐 이정우는 이정우답게 좀 다시 돌아왔고요.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고의 어떤 스타가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 듭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벤트인 만큼 올해 올스타전에서도 볼거리가 아주 풍성하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